106쪽 폈어요. 거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가로 1번에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사업 대행자라는 표현 나오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좀 이해만 해요. 아까 여기에서 손떼라 하는 것은 니네 손떼라 하는 것은 우리 입으로 손떼라 하는 거야. 이때는 이제 천사 3명도 수치했고요 해가지고 이제 공공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죠.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원래 정비사업을 해야 돼요.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권리관계가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쌈박질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면 정비사업이 지연이 돼요. 지연이 되면 금융비용도 우리가 많이 부담을 하고 이자 비용도 많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대행해 주겠다 하는 거거든요. 대신해서 정비사업을 해주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건 자, 이 내용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고요. 보다 구체적인 것은 조금 이게 간접대리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부분 문제를 풀면서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봐요. 106쪽을 보면 사업 대행자라는 표현 나오죠. 1번 시장군수득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이렇게 나오죠. 자, 밑줄 거예요.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밑줄 그어놓고 토지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에게 자, 세 번째 줄 끝에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밑줄 거예요. 이 정비사업을 대신해서 해준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1, 2번 묶어요. 1, 2번 묶어놓고 정비사업 대행 사유라고 써놓습니다. 정비사업 대행하는 사유야. 아까 천사 3명도 순치했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대행 사유가 아니고 공공시행자가 하겠다는 거고 요거 이제 대신해서 행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1호를 보니까 자,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정비사업 지연 밑줄 거요.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밑줄 긋습니다.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 자, 2번 밑줄 거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 밑줄 긋습니다. 요런 때는 이제 대신해서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2번을 보면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동이 밑줄 긋습니다. 가반수동이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가 이제 생겼고 새로 신설된 내용이고 가반수 동의를 얻어서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권리관계가 아주 그냥 복잡해서 서로 쌈박질만 하고 있으니까 정비사업을 우리가 못할 것 같아요 해서 가반수 동의가 있으면 이제 대신해서 정비사업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가로 2번 봐요. 계약 방법 및 시공자 선정이라는 표현 나오죠.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107쪽. 자, 107쪽 갑니다. 제일 오른쪽에 동그라미 3, 4, 5, 6 묶어야 되죠. 묶어놓고 이거 별표 쳐야 돼요. 이게 시공자 선정입니다. 시공자 선정. 자, 잠깐만요. 시공자 선정 간단하게 틀 잡고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자세히 여기 한번 봐요. 우리가 이제 시공 능력이 없으니까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해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공자 선정이 3번이 나와. 봐봐. 조합이 시행할 때는 조합설 민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해요. 그런데 기아자동차가 할 때는 기아자동차만 정비사업 하겠다는 거지 이 조합을 구성하지 아니하니까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인가 후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득이 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 쌍촌동에서 이게 구청장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서구청장이. 서구에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이렇게 되면 그 서구청도 일단 현대건설을 갖다가 시공자로 선정해야죠. 그 선정하는 시점이 서구청이 시행자가 돼서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정고시라 그래요. 시행자로서 서구청이 지정고시 되고 나서 오늘부로 지정고시 됐다 하면은 오늘부로 시행자를 갖다가 시공자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잡아갈 거냐면 시공자 선정은 인가 후 지정고시 후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인가 후 지정고시 후 조합 설립 인가 후 사업시행 인가 후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큰 틀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봐요. 자, 107쪽을 보면 동그라미 3번 조합은 동그라미 치고 조합이 시행자가 될 때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입니다. 네모였고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바로 곧장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거예요. 조합총회에서 자, 밑줄 거예요.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밑줄 그어 놓습니다. 2번 이상 유찰됐다 하면 수의계약으로 가요.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밑줄 그어요.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보고 대답해요. 자,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OX X 경쟁입찰로 가요. 내용 이해 가요? 다만 동글배기 쳐요. 조합원이 100인 이하의 정비사원 밑줄 긋습니다.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밑줄 거예요. 그러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는 건 몇 인 이하야? 100인 이하. 조합원 수 몇 인 이하? 100인 이하. 원칙은 경쟁입찰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갑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이에요. 재개발 사업 네모. 자, 우리 기아자동차라고 써야죠. 기아자동차만 정비사업 하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놓습니다. 네모.
조합설 민가후가 없으니까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네모에 꺼서요. 인가후, 인가후, 지정고시후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 규약 동그라미 쳐요. 규약이야, 정관이야? 규약이지. 조합이 아니니까 정관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안 돼요. 규약 동그라미 치고 규약에 따라서 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 갑니다. 시장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네모였고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네모.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고시가 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네모.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밑줄고요.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밑줄 그었어요? 그러면 서구청에서 하는데 시공자 선정을 갖다가 브랜드 없는 회사를 갖다가 시공자로 선정하려고 한다고.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돼. 좀 의견을 제시해야 돼. 의견 제시하지. 우리가 아무래도 그 브랜드 있는 회사를 갖다가 시공자로 선정하면 입주할 때 벌써 프리미엄이 2, 3천이 더 오르는데 브랜드 없는 회사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시공자를 추천해 줄 수는 있어요. 자, 그 내용이 바로 밑에 나옵니다. 우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법조문이에요. 자, 동그라미 6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5항에 따라서 바로 5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하나 관리처분 계획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자 주민대표의 밑줄 긋습니다. 토지용 소유자 전체의 밑줄 그어요. 주민대표가 안 나왔을 때는 전체 위를 거쳐야 돼요. 자, 토지등 소유자 전체의 밑줄. 대통령이 정하는 경쟁입찰 수의계약이죠. 이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우리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시공자를 추천해 줄 수는 있어요. 추천할 수 있다. 밑줄. 추천 동그라미 쳐요. 이 경우 주민대표회 또는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우리가 추천해주면 그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반드시 또 해야 돼요. 선정해 줘야 되죠. 우리 재산권 행사를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조문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동그라미 7번 들어갑니다. 자,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 있죠. 자, 밑줄 그어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폐기물 처리업자를 별도로 선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각종 이제 비리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공자 선정할 때는 건축물에 관한 철거공사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내용을 법에서 규율해 놓고 있다. 자, 넘어가서 110쪽 갑니다. 조합 가겠습니다. 조합. 자, 110쪽에 거기 추진위원이 나오죠. 추진위원회는 일단 5명 이상입니다. 과반수 동의를 얻죠. 그러면서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업무 별표쳐야 돼요. 추진위 업무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어 해서 가나다라마 딱 묶어놓고 요걸 거의 뭐 암기할 정도까지 우리가 이걸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가나 묶어놓고 특히 중요해요. 별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설계자, 건축사무소 있죠.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정설이다. 이 두 가지를 선정해요. 시공자 선정할 수 있다면 안 돼요. 총회에 선정하는 거니까. 내용 아시겠어요? 추진위원회는 시공자 선정한다면 안 돼요. 설계자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거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뭐라 그랬어요? 조합의 조력자라 그랬죠? 우리가 어느 시점에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는 자가 있어. 이 자가 바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입니다. 주로 보면 무슨 엔지니어링 이렇게 끝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밑에 들어가서 조합 설립 인가 갑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 동의 요건이죠. 선생님들 이거 들어갈 거예요. 이거. 재개발 사업 강약,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강약과 강강, 강중 이거 들어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재개발 사업 네모였고요. 자,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자, 밑줄 그어야죠. 토지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자, 및 플러스 개념입니다.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밑줄 그어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정관 등을 첨부해서 인가받자 하는 내용 나오고. 자, 2번 갑니다. 재건축 사업 나오죠. 네모에 꺼놓고 강약과 강강 들어갈 거예요. 자, 조합을 설립하는 때는 주택단지 공동주택 각동 세 번째 줄 각동의 동그라미. 자, 복리시설은 이 복리시설 이 단지 내 상가죠.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봅니다. 구분 소유자 가반수동이 자 가반수동이 네모였고요. 강약과 강강 갈 겁니다. 자, 5채 이하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전체로서는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제일 끝줄 주택단지 전체 동그라미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밑줄 그어요.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 밑줄 긋습니다. 강하게 4분의 3 4분의 3에 걸리죠. 강약과 강강 강강에 걸립니다. 강약과 강강. 자, 3번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3번 오른쪽 가고 있습니다. 111쪽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110쪽 보고 있네요. 111쪽 3번 가고 있습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에 지역이 정비계획에 포함된 때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죠. 선생님들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주택단지가 아니다 하면 강중에 걸립니다. 4분의 3, 3분의 2. 이 내용입니다. 지금. 자, 포함된 때는 자 밑줄 그어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입니다. 밑줄.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이죠. 밑줄 그어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자, 동그라미 4번 가요. 별표 한번 쳐놓습니다. 여기까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출제 영역이에요. 자, 1항 및 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면 3항은 빠지네요. 1항 및 2항이니까 3항은 빠집니다. 위에 동그라미 3은 빠져요.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총회에서 조합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밑줄 그어놓습니다.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정관 등첨에서 시장구수 인가입니다. 인가 동그라미 쳐요.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자, 잠깐만요. 여기 봐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다시 허가받아요. 똑같은 절차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똑같은 절차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잘 보세요. 원래 이 동의요건을 충족해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변경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원칙 이걸 이 동의요건을 똑같이 충족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이거야. 이건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제외되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조합설립이 이 동의요건을 충족해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냈죠. 변경하려고 그래요. 이 동의요건 필요 없다는 거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인가받고 변경하겠다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이건 안 그래. 이거는 이 동의요건을 충족해서 변경시켜야 돼. 이해 가요? 자, 다만 동그라미 칩니다.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는 밑줄 그어요. 총의 의결 없이 시장구수 등에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자, 신고 동그라미 칩니다. 1, 2, 3, 4, 5, 6, 7, 8, 9 딱 묶어요. 신고사항이라고 써놓고 경미한 사항이라고 써요. 1, 2, 3, 4, 5, 6, 7, 8, 9 딱 묶어놓고 신고사항 써놓습니다. 이건 인가사항이다. 신고사항이다. 신고사항. 경미한 사항이라고 써놔요. 가로 열고. 써놨어요. 자, 거기에 보면 2번 보세요. 2번. 조합원의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밑줄 그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때는 인가다. 신고다. 옳지. 자, 3번 가지고 시험 문제네요. 자, 밑줄 그어요. 3번. 자, 토지 또는 건축물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 이 조합은 교체 또는 신규 가입입니다. 밑줄 그어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또 이 변경 인가를 또 받아야 되는 건가 하는 거야. 인가 받는다. 신고한다.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되면 내용 이해 가요? 신고사항입니다. 자, 그 정도만. 쭉 밑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 이렇게 나오죠. 자, 넘어갑니다. 112쪽 가고 있어요. 112쪽 갑니다. 112쪽 가고 있습니다. 제류의 동그라미 2번.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별표 쳐놔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험 문제 무조건 출제입니다. 또 1번. 자, 주관경 개선 사업 네모, 재개발 사업 네모였고요. 첫 번째 사업과 두 번째 사업이죠.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토지 소유자 갑이 말이죠. 토지 등 소유자 갑이 건물 5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토지를 갖다가 5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지 등 소유자 10명으로 볼 거냐 하는 거예요. 아니, 1명으로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이. 자, 보겠습니다. 자, 과목을 봐요. 한 필지의 토지 밑줄 그어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 공유 동그라미 칩니다.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할 것 밑줄 그었습니다. 한 사람만 보겠다는 거예요. 자, 나목하겠습니다. 밑줄 그어요.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대표하는 한 사람만을 토지 등 소유자로 봐야 됩니다. 대표 한 사람 밑줄 그었습니다. 자, 다목 가겠습니다. 1인이 다수의 필지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 수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 한 사람으로만 산정합니다. 밑줄 그어요. 산정할 것까지. 자, 라목 갑니다. 라목 신설 써놔요. 자,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합니다. 쭉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게 없었던 내용인데 이게 생겨났다고.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 자, 보세요. 자, A필지, B필지에서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AB가 공유하고 있어요. 원래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 한 사람만 보죠. A 한 사람만 보자. 이거 B 한 사람만 보자. 이렇게 나왔겠죠. 이런 경우들이 많게 된다고. 그래서 이 투자자는 진짜 토지 등 소유자는 A인데 B를 들러리로 세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폐단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똑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자가 똑같이 몇 필지를 갖다가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대표 한 사람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세 필지가 들어가면 ABC가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A 한 사람으로 보겠다.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들러리 세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2번 갑니다. 재건축 사업 네모에 꺼놓고 다음 항목의 기준을 따를 것 이렇게 나오죠. 자, 과목 밑줄 그어요.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밑줄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해야 됩니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남욱 갑니다.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구분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구분 소유권은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 소유자를 한 사람으로만 산정합니다. 자, 쭉 미칠고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아파트 5채 가지고 있어요. 이래도 한 사람만 봅니다. 자, 다목 보겠습니다. 자, 밑줄거요. 둘 이상의 소유권, 구분 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죠.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 소유자로 산정할 것. 아파트 2채를 갖다가 AB가 공유하고 있어요. 무조건 한 사람만 봅니다. B를 들러리 세웠다. 이렇게 간주를 하는 거죠. 자, 오른쪽 유획합니다. 113점. 자, 3번 가겠습니다. 취준인의 구성,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밑줄 그어요. 중요합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취준인의 구성,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일단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예. 자, 양수한 자도 일단 조합원으로 간주하겠다 하는 내용. 자, 5번 밑줄 그어요. 국공유지에 대해서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 소유자로 산정해야 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한 필지 땅을 가지고 있다면 광주광역시도 한 사람으로 뽑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동그라미 3번.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 특례 밑줄 그어놓고 신설 써놓습니다. 자, 세 번째 줄 끝에 봐요. 자,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밑줄 그어요.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있어버리면 안 돼요. 다툼이 없을 때만 그렇습니다.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밑줄 한번 그어놓기만 합니다. 쭉 밑에 조합원 자격. 쭉 밑에 조합원 자격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1번.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 소유자를 합니다. 두 번째 줄 토지등 소유자로 하되 밑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잠깐만요. 여기 봐,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로 한다면 틀려요.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로 한다면 틀립니다. 그냥 토지등 소유자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로 한다 해서 딱 끝나야 돼요.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로 한다면 안 돼. 자,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강의실에서 재개발 사업을 해요. 이 동의요건을 충족해서 조합설립 인가가 떨어졌어요. 이분들은 반대를 했다고. 이분들이 다 동의를 해서 이 동의요건을 충족해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게 되어지면 이분들도 반대했던 이분들도 조합원이에요? 당연 조합원이라니까. 따라서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다 하면 틀린단 말이죠. 내용 이해 가요? 이걸 강제가입제라 그래. 그런데 임의가입제가 딱 한 번 나온다고. 우리 공법에서. 이게 바로 재건축 사업에서만 그래요. 재건축 사업은 동의한 자에 한한다 이렇게 나와.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만이 조합원이 돼요. 순수한 사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예. 반대하면 이게 매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그 내용이 가로 안에 나와요. 자, 두 번째 줄 갑니다. 가로 열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이 조합원은 이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로 한다 하면 틀려버려요.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로 한다. 이렇게 딱 나와야 돼. 정리돼요? 자, 세 번째 쭉 갑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밑줄 그어놓고 넘겨요. 114쪽 가겠습니다. 자, 114쪽 갑니다. 재료에 1, 2, 3 묶어요. 114쪽 재료에 1, 2, 3 묶었어요. 주무세요. 1, 2, 3 묶었어요. 대표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렇게 써놔요. 1, 2, 3 묶어서 대표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대표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해놨어요? 자, 대표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밑줄 가야 돼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입니다. 공유 동그라미 쳐요. 그러면 한 사람만 보자. 이 내용이에요. 조합원을. 자, 2번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하는 때입니다. 한 세대에 속하는 때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 한 사람만 봐요. 아빠, 엄마 그리고 나 전부 다 한 필씩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 한 사람만 봅니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조합설립 인가죠. 밑줄 그어놓고 후에 동그라미 쳐요. 후 두 번째 줄 끝에 후 동그라미 치고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에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입니다. 쭉 밑줄 그어요. 이렇게 된 때는 대표 한 사람만 조합원으로 본다. 이렇게 걸리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별표.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여기에 재건축 사업을 해요. 정비구역 지역에서 조합원이 전부 다 우리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합니다. 정비 사업을 해요. 우리 조합원의 지위예요. 우리 조합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조합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수색에 가면 난과자동이 있는데 난과자동의 5구역과 6구역을 삼성 레메안에서 했거든요. 거기에서 재정착하는 이 조합원은 26%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4명 중 3명이 다 팔고 나간다고. 팔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돈 없는데 추가 부담금이 그때 추정 부담금이 1억 5천이었거든요.
근데 1억 5천 내려면 내가 저기 파주 가가지고 1억 5천 32평 아파트 사겠다 이렇게 나온 거야. 다 팔고 나갔어요. 조합원의 주의 양도할 수 있다. 딱 안 돼. 안 되는 게 어디에 그러냐? 작년 8월 2일부로 강남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죠. 거기서 조합원의 주의 양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그죠? 그게 안 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또 중요한 거야. 근데 투기과열지구에서 또 되는 경우가 있어. 죽어버리면 되겠죠? 이혼을 해버리든지 이렇게 되면 또 돼요. 이제 그런 내용이 또 시험 문제야. 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동그라미 2번 투기과열지구 네모. 잘 잡아야 돼요.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 네모 동그라미 1번 시행하는 경우는 조합설 민가 후에 안 돼요. 조합설 민가 후 밑줄. 재개발 사업 네모 동그라미 2번 시행하는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밑줄 거예요. 관리처분 인계 후에 안 됩니다. 정비사업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자, 자는 이 5번째 줄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밑줄 그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4번째 줄 끝에 상속 이혼은 제외됩니다. 상속 이혼 네모. 자, 잠깐. 아, 여기 봐요. 여기 선생님들 여기 봐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안 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안 되는데 재건축 사업이다 하면, 3번째 사업이다 하면 조합설 민가 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바로 취득했으니까 이때부터 안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은 이때부터 안 돼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2번째 사업이죠.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은 조합설 민가 후라도 조합원의 지위 양도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를 하더라도. 이해가요? 사업시행 인가 후에도 됩니다. 되는데 어디부터 안 되냐면 권리배분이 끝나고 인가 끝났을 때야. 동의수 배정이 끝났을 때. 이때부터 안 되는 거야. 관리처분 인가 후에. 됐어요? 눈을 안 마주쳐야지 이제. 이야 그냥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 인가 후에 안 되는 것이고,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안 되는 것이고. 너는 유효라고 하지만 유효할 게 한두 가지냐? 그렇기는 하지. 내가 미안하긴 한데 뭐 어떨 것이오. 이게 양이 많은데 지금 공인중개사법에 2배 이상 되는 분량을 지금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하는 건축법은 말이죠. 여기에도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하신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1년간 배우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시니어 과정에서 배워요. 4학년이나 5학년 때 배웁니다. 관계복귀다 해서 그걸 1년 동안 배우는 걸 우리는 하루만 다 배워버려야 돼. 그냥 우리는 냈다 외워요. 건축학과 다니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건축물의 정의도 잘 몰라? 그걸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잖아. 우리는 냈다 외우니까. 지하층 정의도 막 외우잖아. 우리가 더 많이 알아요. 진짜 이 얘기 해봐요. 자, 거기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6번째 줄 다만 나오죠. 다만 동그라미 쳐요.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1, 2, 3, 4, 5 묶어야죠. 앞에서 묶어요. 조합원의 지위 양도 가능이라고 써놓습니다. 조합원의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조합원의 지위 양도 가능이라고 썼어요. 자, 1번 세대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세대원에서 세자 동그라미 칩니다. 세상해입니다. 세상이 해야지만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할 수 있다. 자, 세대원이 근무상 또는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 치료죠. 가로 열고 닫고 취약 결혼으로 세대원 모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세대원 모두야 일부야? 모두 전부입니다. 해당 사구에 유치하지 아니한입니다. 유치한 해서 추대돼요. 유치하지 아니한 밑줄. 특별시 광역시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자, 상속입니다. 동그라미 쳐요. 상속 세상회의 잡아갈 거예요. 세대원 모두야 일부야? 모두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자, 3번 세대원 모두 해위죠. 밑줄 그어놓고 해위 해자 동그라미 쳐요.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위체로 밑줄 2년 동그라미 칩니다. 세상회의. 세상이 해위해주면 조합원의 지위 양도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 양도할 수 있다. 자, 4번 신설 써놓습니다. 4번 신설 써놔요.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잠깐만요. 작년 8월 2일부로 강남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이 조합원의 지위 양도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반발이 일어났던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투기 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닌데 집 한 채 이거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살려고 들어온 건데 이것도 양도 못하게 하면 나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주택이 1세대가 한 주택만 강남에 소유하고 있어야 됐었죠. 그러면서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10년 이상 소유하면서 이 5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그런 자는
제외시킵니다. 양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뭔 내용인지 이해 가요? 자, 그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4번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하는 주택의 소유기간이 몇 년 이상? 10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은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에요. 이거 잡아야 돼요. 소유기간 몇 년 이상? 옳지. 거주기간 실거주는 몇 년 이상 해야 돼? 5년 이상 하면 이건 양도가 가능합니다. 자, 5번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데 이 사유가 또 깨알같이 많아요. 거기까지는 하지 맙시다. 그래서 여기서 할 필요 없고. 자, 오른쪽 하겠습니다. 115쪽. 자, 115쪽 갑니다. 115쪽 보면 동그라미 1번 조합의 정관에는 정관 동그라미 쳐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이 정관의 내용을 어떻게 다 외우냐고. 이 내용들이 많거든요. 볼 거 없다. 자, 정관이라는 건 조합원의 권리 의무 또는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해 놓고 있다. 이렇게 크게 정리하면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표준정관 작성 보금 밑줄 긋고 장관이. 자, 동그라미 3번 별표 쳐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조합하면 정관이 가장 중요해. 따라서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는 밑줄 그어요. 총회 동그라미 칩니다. 개최해서 조합은 가반수 찬성에 밑줄 그어요. 시장군수 등이 인가입니다. 인가 동그라미 쳐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음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1, 2, 3, 4, 5, 6 딱 묶어놓고 이거 암기해 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조조 정조 정시 이 내용이거든요. 자, 제 설명 드려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 설명 좀 듣습니다.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너는 할 때마다 무지하게 중요하다. 맨날 별표 죽었다 지금. 미안하기도 하지. 봐봐. 우리 정관을 변경할 때는 이게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들을 규율해 놓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총회에서 하는 거예요. 총회. 대의원에서 할 수가 없어. 대응을 못해요. 그래서 정관을 변경할 때는 이 조합이죠. 이 조합. 이 도시개발 사업에 정관의 변경이 있고 정비 사업에 정관의 변경이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니까. 대의원에서 할 수가 없어요. 총회 의결을 거쳐야 돼.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총회 의결을 거쳐서 과반수 찬성으로 해서 변경을 딱 들어가. 끝. 근데 정비 사업은 총회 의결을 거쳐서 반드시 인가까지 받아야 돼요. 인가가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 저거 변경 못 합니다. 정비 사업만큼은. 이게 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요 인가가 요게 붙어버리면 또 안 돼. 여기는 총회 의결 사항이고 여기는 이제 과반수 동인데 과반수 찬성이죠. 과반수 찬성으로 해서 이렇게 인가받아서 하는 거야. 근데 중차대한 내용들이 있어. 정관의 변경 중에서, 정관의 내용 중에서 이게 조조, 정조, 정시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과반수 찬성 가지고는 안 돼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리고 인가받아야 돼. 지금 내용 이해 가요? 이 내용이야. 여기까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야. 조조, 정조, 정시까지. 자, 그거 오래 가지고 시험장 가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봐요. 동그라미 4번. 이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는 밑줄 그어요. 이 법 또는 정관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변경하고 시장군수 등이 신고한다. 신고 동그라미. 원래 정관 변경할 때는 인가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신고. 자, 그러면 1, 2, 3, 4, 5, 6, 7 딱 묶어야지. 1, 2, 3, 4, 5, 6, 7 묶어놓고 신고사항이라고 쓰고 경미한 사항이라고 써놔요. 경미한 정관의 내용 변경입니다. 이거 변경에 들어갈 때는 정관의 내용 중에서 이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신고다, 인가다? 신고다. 자, 거기에 주된 사무소, 거기에 사무소 소재지 밑줄 그어요. 요거 변경에 들어갈 때. 자, 요런 것들은 어떻게 다 하냐고. 그 다음에 3번 가지고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해임에 관한 사항 이런 것까지 시험 문제 나온 사례가 있다니까. 에이, 안 해도 괜찮아 이거. 자, 밑에 갑니다. 조합 임원의 선임, 해임. 자, 조합은 조합장 1명 밑줄 이사감사 둔다. 밑줄 거예요.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밑줄 원칙입니다. 이거 원칙 써놓고 몇 명 이상이다? 3명 이상이다. 자,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밑줄 거예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넘어갑니다. 자, 116쪽 가고 있습니다. 116쪽. 토의 등 소유할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밑줄 거예요. 100인 넘는다. 이렇게 되면 이사의 수를 원칙은 3명 이상이죠. 근데 여기서는 몇 명 이상으로 하자? 5명 이상으로 하자.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신설 써놓고 조합 임원의 임기는 몇 년? 3년입니다. 범위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가요. 조합 임원의 직무 나오죠? 자, 3번 밑줄 긋습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밑줄 그어놓고 자기 계약 금지, 쌍방대리 금지 원칙이죠. 자, 동그라미 4번 갑니다. 자, 임원의 결격 사유와 조합원의 결격 사유와 임원의 결격 사유입니다. 1, 2, 3, 4 묶어요. 도시개발 사업의 임원의 결격 사유와 동일. 이게 도시개발 사업의 임원의 결격 사유와 동일. 뭐만 틀리냐면 5번 별표 쳐요. 5번은 잡아주셔야 돼. 자, 5번은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밑줄 긋습니다.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거 유의주셔야 돼요. 100만 원이요? 500만 원이요? 100만 원. 5년이야? 2년이야? 5년이에요. 이걸 2년으로 바꿉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그거 유의주셔야 되고. 자, 밑에 점. 자, 당연 퇴임한다에 밑줄 그어요. 그날부로 당연 퇴임합니다. 자, 두 번째 점.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유지해 주겠다는 효력 유지 조문입니다. 자, 오른쪽 총회 가겠습니다. 117쪽. 재료의 총회 동그라미 쳐요. 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밑줄 걸었습니다. 총회는 필수적 기구, 임의적 기구. 필수적 기구. 우리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니까요. 필수적 기구이겠죠. 자, 3번 가겠습니다. 3호. 조합 임원은 사임 밑줄 그어요. 해임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밑줄 긋습니다. 6개월 이상 선임이 안 된다 하면 시장군수 등이 조합 임원을 선출을 위한 총의를 소집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총의 소집 네모했고요. 자,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는 시장군수 등이 직접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OX. X. 임원 선출이 아니란 말이야. 총의 소집이지. 내용 됐나요? 예. 자, 4번에 7일 전까지 밑줄 그어놓고 통지 밑줄 긋습니다. 자, 5번, 6번 묶어서 원칙이라고 써요. 자, 5번, 6번 묶어서 원칙 써놓습니다.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밑줄 그어요. 자,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출석 조합원에서 출석 빠져버리면 틀려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자, 다시 조합원 과반수 출석 의사 정족수가 과반수 출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의결 정족수가 출석한 조합원 중에서 과반수 찬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무튼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가 전부 다 과반수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고, 자, 밑에 들어갑니다. 6번 들어갑니다. 6번. 총회 의결 사항 중 사업시행 계획서 밑줄 그어요. 동그라미 1번. 자, 관리처분 계획 밑줄 긋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이 변경인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네모.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야? 원칙은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인데 이것만큼은 중차돼야 하기 때문에 요건 출석 조합원이 아니고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야. 차이점 알겠어요? 구분 가요? 예. 네. 자,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한다. 밑줄 그어놓고. 다만 정비 사업비가 100분의 10 밑줄 그어요. 10% 이상이죠. 이상 늘어나는 경우 밑줄 그어요. 비용 부담이 된다 하면은 이건 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죠. 요때는 조합원 과반수 가지고는 안 돼요.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아, 밑줄. 조합원 3분의 2 이상 비용 부담이 10% 이상 늘어날 때는 민감하죠. 과반수 가지고는 안 돼요.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견한다. 밑줄. 이때 어디까지 시험 문제가 나왔느냐? 가로 열고 생산자 물가 상승률 밑줄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밑줄. 이것을 포함하여로 바꿨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골라내냐고. 이 가로 열고 이 내용까지 나왔다니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이 내용까지 우리가 다 맞추냐고. 이걸 가로 안에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 제외. 제외하고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야. 이때는 3분의 2야. 자, 7번 들어갑니다. 총회 의결은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 10% 이상만 직접 출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동그라미 쳐요. 창립청의 밑줄 동그라미 1번. 사업시행 계획서 밑줄 동그라미 2번. 중차대한 거죠. 관리처분 계획 밑줄 동그라미 3번.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 사용 변경 정비사업비 밑줄 동그라미 4번. 이 네 가지를 개최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이 조합원 10% 가지고는 안 돼요. 조합원 20%입니다.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해야 된다. 밑줄. 10%가 아니고 100분의 10이 아니고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 네 가지입니다. 자, 대의원해 보겠습니다.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원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필수적 기구입니다.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에 가면 대의원회가 말이죠. 이 조합의 대의원회가 의결권을 가진 자 중에서 50인 이상인 이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걸리죠. 임의적 기구죠. 근데 여기에는 필수적 기구입니다. 대의원회 의결 사항들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필수적 기구입니다.
자, 2번 보면 대운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되 밑줄 조합원이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주로 100인 정도로 구성되어 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밑줄 긋습니다. 자, 3번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원이 될 수 없어요.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대표 필요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조금 풀고 쉬겠습니다. 227쪽. 아, 227쪽이 아니네. 227쪽인가? 예, 맞네요. 자, 227쪽 가겠습니다. 자, 1번 시행 방법이에요. 선생님들 이거 시서타기 지쳐수 지쳐쳐니까 이 쉬운 내용이니까 숙제. 이건 쉽고 숙제. 읽으면 정답 나와요. 자, 넘어가서 2번 가겠습니다. 2번. 자, 이거 복잡합니다. 자, 2번 봐요.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시행자 여기에서 냈어요. 선생님들 여기에서 낸 겁니다. 여기에서. 자, 1번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죠. 환지 동그라미 쳐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밑줄 긋습니다. 정비 예정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를 받아서 직접 시장군수 등이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하게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자, 잠깐요. 이거예요. 지처수 이 세 가지는 이 동의요건을 원칙적인 동의요건을 얻어야 돼요. 소세지 3분의 2 이상,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이 동의 및 세입자 세대수 가반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게 틀렸어. 아예 읽지 마. 이게 읽으면 혼란스럽다고. 혼란스러워요. 읽지 마세요. 읽지 말고 다시 한번 요약집을 쭉 한번 읽어봐. 읽지 말고 고칠 필요도 없어. 고칠 필요도 없다. 이게 혼란스러우니까 그렇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이를 경우 환지 방식이라고 써요. 이를 경우 환지 방식인 경우 시장군수 등이 토지주택공사 등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죠. 이거예요. 토지주택공사 등 요거하고 건설업자 등록사 함께 할 수 있어요. 이때도 동의요건이 이동의요건이 필요한 거야. 소세지 3분의 2 과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조합원 가반수 동의를 받아서 이 건설업자 등록사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맞아요? 선생님들 여기 봐봐. 이거잖아.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조합원 가반수 동의를 얻어서 이 네 가지 건설업자 등록사와 함께 할 수 있다. 이 내용이거든. 맞아요? 맞죠? 예, 맞아요. 자, 3번 맞습니다. 자, 4번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 아, 이거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재개발 사업.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시설 및 쭉 밑줄 거예요. 정비 기반시설 공동유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쭉 밑줄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을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 밑줄 시소 타는 방법입니다. 시소 써놔야죠. 자, 시소 타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이 시소 타는 방법은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할 수 있고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토지주택공사 등을 제가 지정해서 할 수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아, 없다가 아니고 있다. 3번 숙제. 자, 4번 하지 마세요. X 합니다. 하지 맙시다. X. 자, 그거 한번 시험 문제가 재작년에 나왔거든요. 하지 맙시다. 230쪽 가요. 5번 문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사업 대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사업 대행자. 뭐 이건 뭐 시험 문제 뭐 이렇게 출제되고 하는 것은 아닌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편하게. 들어봐요. 1번 시장군수 등은 조합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 밑줄 거예요. 자, 직접 대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밑줄 걸었습니다. 자, 2번 갑니다. 시장군수 등은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의 가반수 동의 요청 밑줄 거예요. 이때도 사업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맞아요. 대행 사유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사업 대행자는 사업 대행 개시 결정 고시를 한 날에 다음 날부터 사업 대행 완료를 고시하는 날까지 사업 시행자의 이름과 계산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름 밑줄 거예요. 이름은 자기라고 써놓습니다. 자기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은 사업 시행자의 계산입니다. 일단 고쳐놓기만 해요. 자, 이름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과 사업 시행자의 계산으로 이렇게 걸려야 돼요. 자기 이름, 자기 이름으로 하고 이름은 자기 이름입니다. 그리고 계산은 사업 시행자의 계산이에요. 자기 이름과 사업 시행자의 계산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자,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자, 이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닌데, 자, 이거 설명은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잠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간접대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 민법에서는 지금 배우는 대리가 직접 대리야, 간접 대리야? 우리 민법상 배우는 대리가 있잖아요. 우리 대리 삼면관계가 있잖아. 봐봐. 본인이 있고 그리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죠. 이 대리인이 상대방과 한 이 모든 법률행위 효과는 본인한테 귀속되죠. 그렇게 귀속되죠. 이걸 직접 대리라고 한단 말이지. 그런데 이 간접 대리가 있는데 간접 대리가 상법상 대리예요. 봐요. 대리인 본인이 있고 그리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어요. 대리인이 상대방과 한 행위 모든 효과가 어디로 귀속되냐면 대리인한테 귀속돼요. 본인한테 귀속돼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적인 이 돈줄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본인한테서 나오거든요. 이 계산 돈줄은 본인한테서 나오는 거고 자기 이름으로 해 들어가는 거예요. 대리인이 바로 본인처럼 느껴져. 고객은 이게 상법상 대리인데 이게 뭐냐면 제주도의 귤밭을 말이죠. 그러니까 공법이 여기까지 가니까 민법에서 배우지도 않는 걸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이 마이크 들고 강의하는 강사 입장도 고려해서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공부 좀 해줘야 돼. 워낙 양이 방대해서 그래. 이 귤밭을 갑이 제주도의 귤밭이래요. 이게 본인입니다. 본인이고 이자가 판매 대리권을 수여한다고. 판매 대리권을 갖다가 은한테 수여했어. 양동시장에 상인한테 수여를 했어요. 그러면 귤을 갖다가 이 공수를 하죠. 즉 귤밭에서 20박스씩 공수를 해요. 광주공항으로. 그러면 이걸 받아도 판매 대리권을 수여받은 이 을이 여기에서 뭐 양동시장의 상인인 이 을이라는 자가 이 법률행위를 합니다. ABC라는 이 고객들하고 쭉 법률행위를 해요.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A가 딱 귤 한 박스를 사갔는지 절반이 썩어버린 거예요. 본인한테 가서 이거 바꿔달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 자기 이름으로 들어간다니까. 이 사람이 주인처럼 느껴져. 이 자기 이름. 근데 이거 판매 대리권을 갖다가 수여해서 10,000원씩 팔아라. 내가 7,000원은 너가 나한테 올려보내고 나머지를 네가 가져. 이렇게 되어진다고.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들어가고 이 계산은 돈줄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는 거예요. 돈줄. 이 계산은 본인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대행자가 이렇게 있으면 시장군수가 대행하고 있으면 자기 이름으로 대행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실제적인 돈줄이 어디서 나오면 우리한테서 나오는 거거든요. 토의등 소유자. 지금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자,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온 사례는 없으니까요. 일단 이름은 자기 이름으로 들어가고 계산 자체는 돈줄은 사업 시행자의 돈줄로 나옵니다. 이 대행자의 이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고. 일단 3번이 틀렸습니다. 간접 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4번 들어가겠습니다.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 대행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죠. 승인 동그라미 치고. 자, 5번 갑니다. 사업 대행자는 자, 사업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우리한테 이 서구청에서 우리한테 청구할 수 있는 보호수 등에 대한 권리로서 사업 시행자에게 우리한테 귀속되는 건축물을 압류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자, 6번 숙제 들어갑니다. 시공자에 관한 내용. 설명 다 나갔어요. 자, 7번 가보겠습니다. 이 주관경 개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뭐냐? 첫 번째 사업이죠. 자, 기억본 보면 시장군수 등은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인 경우입니다. 2분의 1 미출거예요. 세입자의 동의 절차 없이 미출거예요. 맞습니다. 동의 없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니은번 갑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쭉 밑줄 그어요.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 밑줄 그어놓고 시소 타는 방식이죠. 시소 써놓습니다. 시 플러스 소라고 써놔요. 자, 환지 밑줄 그었습니다. 공급하는 방법을 믹스에 들어갈 수 있죠. 혼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디귿번 갑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팎에 위치한 임대주택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 거주에 상하는 조치 밑줄 그어요. 자, 이겁니다. 제가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는 이거 정비 사업을 하면서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임시용 시설의 설치를 갖다가 해준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컨테이너 박스로 갖다 놓고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얘기 했어요.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이따가 4교시체 할 겁니다. 그 확인을. 그래서 전부 다 맞는 내용이야. 그래서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2쪽에 8번 문제. 야, 이거 절차에 해당이 되니까 숙제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